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안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 요즘에 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안 들어가겠죠? 청담동으로 왔어야지. 망했어. 아이유 옆집 왔어야지. 그냥 모노폴리 한 판 한 거네 그냥 그 사람. 그렇네. 서울 패션 라디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댓글들 잠깐 살펴볼게요. 댓글이 뭐 여러 개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랜만에 올렸잖아요. 네. 근데 오랜만에 올리면서 올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씩 이 녹화를 모이고, 하자. 방송은 그걸 이제 나눠서 맞죠. 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처음 걸 찍고서 한 달을 흘려보낸 다음에 한 방에 싹 다 보내버리고 참 우리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한 대로 뭐가 되지 지금 반밖에 안 올렸어요. 아, 그래요? 반밖에 네, 안 올렸어요. 아직 제 네. 가방 리뷰 이런 것도 안 올라가 있고.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저도 인터벌이 좀 있죠. 자, 헬로 아르노님께서 귀하다 귀해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의견 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게 너무 다 겹치는 얘기들이어가지고 그 똑같은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패스하면서 그러면서 지나갈게요. 네. 자, 이다연님 확실히 일상의 영감을 얻을 수 있네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잡담을 하는 거를 좀 그냥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면은 그러면 그 와중에 또 딴 생각하다가 또 뭔가 또 아이디어 떠오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상의 영감을 얻으신 그 방송의 제목은 몇 달 만에 기어나와 또 잡담이었습니다. 그 썸네일이 제가 이거 스탁 이미지인데 이게 한쪽에 흑인이 앉아 있는 게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냈어요. 네. 거기서 또 인종을 생각하시면 진짜. 제가 또 흑인 애호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수님이 아침에 놀랐습니다. 네 분 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같네요. 진짜 오래간만이었죠. 네. 승주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닌데. 자 그리고 성호영님의 영함은 여전하시군요. 윤수님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서구님 몸 챙기세요.라고 했는데 서구님 왜 몸을 어떻게 챙겼는가요? 왜? 안 좋아 보였나? 아니 그때 그 할머니 얘기하고 약간 이런. 네, 그래서 그랬던 거. 그렇죠. 사실 코로나는 승준이하고 제가 걸렸던 거죠. 서구영 안 걸렸었죠. 네. 저도 안 걸렸습니다. 레어한 사람이죠 이제. 네. LIM님께서 준 이나가와 티셔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준 이나가와가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네. 승준이가 있었으면 알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필터 제거를 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 상태로 보고 있어요. 필터가 뭔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가려지고 막 이럴까? 네. 글씨 가려지고 반응 안 한 거 댓글들이 다 나오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르고 네네네. 있는 것만 입고 있어요. 자. 근데 진짜 뭔 얘기를 했길래 서구님 힘내시고요가 또 있는 거죠. 허솔님. 네. 뭐 힘이 없었나? 네. 그러게 봅니다. 준 이나가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본 김에 한번 살펴볼게요 누군지. 저희도 요즘에 어떤 디자이너가 있고 이런 거를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다 막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에도 뭐 KTG 이런 브랜드들 진짜 족도 관심 없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들었는지 그런 거는 좀 이걸 보니까 그 승준 씨가 그때 우리 모자 했던 그렇죠. 그 느낌의 이제 좀 아니메 계열의 그런 티셔츠인 것 같네요. 나이트클럽 뭐 준 이나가와 후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이분들이 윤수의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네요. 천천히 좀 아젠다들을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섭외를 안 하는 동안 예전 복식남녀 때부터 정주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주세요. 황희건님, 이근님 근황도 궁금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이 형은 다시 이제 회사하고 그리고 의건이 형은 요즘에 놀죠?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연락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근이는 연락을 하나요 지금? 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그 부고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번 근희 형네 쪽에 그 초상에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갔었죠.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연락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한번 연락해서 좀 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연락 닿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친한 척 하더니만 그럼 아니 나는 사실 제 동창이니까 후배니까 당연히 당신들을 내가 소개시켜줬지만 그렇게 아주 친해지기는 내가 원래 힘든 성격이잖아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뿐이죠.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아니야. 주변에 사람 없기로 소문났잖아요. 개와 로봇 청소기만 있으면 되는 분이잖아요. 걔랑 로봇 청소기랑 OTT 정도만 있으면 솔직히 살아가는데 문제 없죠. 아, 근데 그거면 충분하죠. 네. 아,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자, 호선님께서 드디어 싱크대에서 말라 썩어 비틀어져 가던 설거지를 할 수 있겠군요.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수님 걸혼 축하드립니다. 뭐가요 그거는? 걸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린 같은 건가 봐요. 거린이 이렇게 국어라는 결혼 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건가 본데. 이거 되게 그건 맞죠. 이분 되게 약간 문학적이시네요. 한문이가 담겨 있군요. 아니 저 정말 오늘 새로운 단어를 발견한 느낌이거든요. 이 거론이란 말이. 야, 너 결혼 축하한다. 그건 진짜 축하할 일이죠. 네, 제가 결혼을 합니다. 자, 10월 30일에 결혼합니다. 걸혼입니다. 걸혼. 10월 30일이면 날이 딱 좋을 때겠다. 네, 좀 이제 더운 거는 그쵸, 충분히 그쵸. 꺾이고 네. 그리고 추워지기 전. 그 정도 타이밍이죠. 신혼여행 어디 가요? 신혼여행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하와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뭐 하와이를 일환으로 두고 뭐 딴 데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식장 잡으셨다고 했나요? 네, 식당을 잡았어요. 저기 종로 어디라고? 저기 북촌 여기 그 좋네, 안국역 좋네, 근처. 좋네. 그러면 약간 야외죠. 네, 야외. 네. 한옥 야외예요. 무조건 10월이면 야외에서 해야죠. 비 오면 어떻게? 그 호루를 쳐준대요. 네, 이게 있어요. 천막 천막 같은 거. 그게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 호루 쳐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빠삭한 면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전문가죠. 결혼 전문가. 근데 여기 우리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기. 다수의 경험. 결혼 전문가, 네. 결혼 안 한 결혼 전문가 그리고 이혼 전문가 여기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예전에 이제 위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안국 그런 쪽에서 네. 한번 그 오래된 친구가 그런 한옥 같은 데서 결혼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훨씬 전이긴 했는데 아무튼 스몰 웨딩이었고 그런데 그날도 날이 되게 좋았거든요. 한 가을 정도였고 그냥 혼자 가가지고 이제 지인들도 당연히 있고 축하를 해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동네 쪽에서 야외, 그러니까 작은 이제 일종의 마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곳은 아니고 막 100평 이런 데는 아니고 근데 그런 곳에서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고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았다. 저도 스몰인데 공간은 넓은데 스몰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는 한 100평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을 별로 부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조금만 그래요?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 못 가는 거냐? 미리 얘기해. 주례 좀 봐주시죠. 그래가지고 성호 형은 주례 성호 형은 이제 주례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 그거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로봇 청소기잖아. 같은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탁한 거 아닌가? 입구에서 돈 좀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괜찮네. 저도 그거 해야겠다. 그리고 이기룡님이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고 오래 사세요. 오랜 팬입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분도 뭐 굉장히 간이 세신 분이더라고요. 간간하죠 이분도. 네. 그 티셔츠 만들고 네. 그러는 분인데 되게 캐릭터가 강한 분이에요. 자 오장용님이 그리웠습니다. 러브정님이 말씀하신 1.5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였죠? 1.5명이?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1.5명,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2.5명 그랬다 얘기했죠. 아무 뜻 없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말은 진지하게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옴에 대해 가지고 환영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일단 녹화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 나가는 네. 걸로 그렇게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휴고 보스 글에 하트 남겼습니다. 그 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안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언제하고 비교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좋은 수정 네. 감사드립니다. 저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오사카 뭐 사람 네네네. 그 사람 보면 나 생각난다고 부동산? 그, 부동산? 두 명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봤는데 전 제 생각이 전혀 안 나던데 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반말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반말을 잘 안 하죠. 맞아요. 반말은 안 하고 욕을 하죠. 네. 반말 안 해. 실제로 조지는 거. 직원들한테 야 씨발 야 고마워 이러지 이제. 인신공격하죠. 존댓말로.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보면서 성우 형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좀 잘 꾸미고 번듯하게 꾸미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그 희소한 유닛 그 케이스들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기가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아저씨 그리고 그 성우 형 그리고 그 대법원 아예 그 법무부 장관 이 정도의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안동훈님이요. 안도훈님. 뚜껑은 뺍시다. 그래. 그 카테고리가 다른데. 근데 그거 진짜 가발이에요? 그럼요. 모발이. 아 진짜요? 네. 저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식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에이, 그것까진 모르죠 제가. 아 네. 근데 자연스럽던데 잘 나왔네. 엄청 부자연스러웠죠. 그래요? 네. 괜찮은데? 근데 최근에 좋은 걸로 바꾼 것 같아요. 그 하이모 거기 잘하잖아요. 거기 안동훈님 이거 보고 계시면은 하이모 한번 근데 뭐 이미 가발하셨으면 뭐 하이모 컨설팅 같은 거 다 받으셨겠지. 초창기에 이제 방송 뉴스 나오고 이럴 때는 엄청 티나는 그런 그냥 덮어 쓰는 그런 느낌의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스킨으로 붙이는 약간 그런 걸로 업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 좀 받으셨나 보네요. 그 로레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가발 착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로레알은 아닌데 그 우리 이제 헤어 살롱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면 뭐 준호라든지 박승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그 가발 비즈니스를 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뭐 패션 여성 탈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남성 탈모에 비해서. 아 근데 꽤 있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분 탈모 발생하는 경우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여자분들은 완전히 뭐 가발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어도 탈모에 대한 그 인식과 우려가 한국 기준으로 전체 남성 80% 여성 70%예요. 탈모에 대한 우려가요? 우려를 하는 사람. 우려를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 진짜요? 네. 엄청 높네? 엄청 높아요.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까지 70%인 줄은 몰랐죠. 네. 근데 뭐 출산 후라든지 뭐 이렇게 술을 밤새 마셨다든지 뭐 이러면은 여자들도 많이 빠진다. 아 맞아. 그런 저희 친누나도 그 모발이 되게 얇은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좀 덜 드는. 이게 탈모 아무 상관없는데 사실. 빨리 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뭐 일반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소수여야지. 저는 이제 편의상 밀고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삼성역에 갔는데 그 예정자 빡빡이 예정자분들이 다 밀고 있으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 빡빡이 예정자들. 디그다 같겠네요 거기. 그러니까 옛날에 갑자기 이제 서상영이 멕시코 되는 거죠. 서상영이 저기 하와이 가가지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네. 한국에 있을 땐 빡빡이가 얘밖에 없었는데 하와이 식당에서 다 빡빡이가 거기는 진짜 뭐 멕시코 단체 관광객 그런 거 아니에요? 빡빡이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냐고 내가. 그리고 그쪽은 이제 인종 그 유전자 그런 것 때문에 모발의 특성이 한국이랑 다르거든요. 다르죠. 한국은 뻣뻣한 직모가 되게 많은 편인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컬이 있죠 좀. 네.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게 사실 유전이거든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는 건 유전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고 뭐 그런 환경 요인이고 그런 건데 저는 유전적으로는 저희 집안은 이제 탈모될 일은 없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는 있었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저 그냥 밀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뭐 상관없지 않나. 근데 진짜 그런 뭐 유전적 요인이나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고민들을 하는데 윤수 씨 말대로 그럼 밀어버리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남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통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종속하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원들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하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깔끔 단정 보통 어쨌든 이렇게 스킨헤드에 가까운 분들은 그걸 단정하다고까지 말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너무 과하게 단정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탈모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는 그 탈모 자체로 인한 어떤 그 작용보다는 그거에 이제 부수적인 이제 그런 사회 관계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특히 그 본인의 이제 자신감이 위축된다라는요. 이제 그 그쵸. 점이 굉장히 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 자신감과 관련된 그런 멘탈리티의 부분인 거지 머리가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만약에 내가 진짜 자신감 있어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던 변발이 되던 뭐 그래도 그냥 다 똑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 넌 자신감은 진짜 넘치나 보다. 기가 막혀요. 머리도 안 빠지는데 변발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 근데 저기 요즘에는 그 모발 이식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분 모발 이식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공이 뭐 모낭이니 뭐 자리 잡아가지고 나기도 하고 제대로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도 요즘 그걸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수술은 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에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 하면 확실히 좋아지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빡빡 깎아도 머리가 아예 없으면 여기부터 하얗죠. 여기는 완전 하얗고 여기만 좀 점점점이 있고 이런 여기가 좀 빡빡이잖아요. 젖어 있네요. 네. 그런데 긴장하시고 요거를 여기 이렇게 이마 라인을 이렇게 점점점점을 이렇게 그 문신으로 그리는 그런 게 요즘에 또 새로 트렌드로 생긴 거예요. 왜냐면 머리숱이 있는 느낌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빡빡 밀었어도 좀 대머리가 진행이 돼서 빡빡 민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인상도 이렇게 잡아주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밀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뭐 번거롭지 않고. 네, 저는 윤수 씨 말에 되게 동감하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일단 뭔가 좀 이성들이 좀 기피하는 거 생각을 같은 하잖아. 어떤 편견들이 미디어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보여졌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건 보통 탈모차 이거 가발이에요. 막 인터넷에서 탈모 관련된 무슨 뭐 그런 얘기나 뭐 유머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 외국의 배우들 사진들을 막 이렇게 짤처럼 붙여놓으면서 뭐 이런 사람들은 멋있는데 한국은 왜 안 그러냐 막 이런 얘기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주드로 갖다 놓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머리가 날라갔지만 멀끔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 뭐 이드리스 엘바라든지 그 마크 스트롱이라든지 마크 스트롱. 또 그 맨날 욕하는 그 영국 배우 그 아저씨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있다고 보면은 제이슨 스테이덤. 제이슨 스테이섬 이런 양반들 보면은 그 사람은 머리 길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가발 쓰고 나오는 멋있잖아요. 영화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안 어울려 보면은 일부러 그렇게 안 어울리라고 가발 쓰고 나오고 그러지. 난 일부러 머리가 대머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컨피던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날아간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날라간 사람 얘기하는 거면 더 신뢰가 갔겠지. 근데 저희 왜 이렇게 탈모에 길게 몰라.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에 저 여성용 가발은 패션 용도로 수요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쵸. 그렇지. 옛날에 그 아가씨들이 이제 퇴근하고서는 이제 그 가발 좀 화려하게 이렇게 한 거 딱 쓰고서는 이제 나이트 가고 그랬었지. 그쵸. 중경산림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임청아가 이제 노란 가발 쓰고 나오잖아요. 보면. 단발머리를 하고 싶다든지 갑자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용 가발 시장도 아직 잘 되나요, 남자가?
제가 장사는 안 해봤지만 꽤 큰 것 같아 시장이. 쿠팡에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동물의 숲 같이 제페토 같이 뭐 그런 아바타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런 걸 메타버스의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실제로 기업들이 엄청 콜라보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 이제 제한되어 있는 어떤 환경 안에서 뭐 코드 선택하고 뭐 눈썹의 쌍꺼풀도 현실과 다르게 만들고. 근데 누가 메타버스 저거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성형 수술하는 것도 돈 받고 팔겠다. 캐릭터를.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실제로 아이온에서 그게 엄청 많이 팔리는 매출 저거였어요. 그래요? 자기 캐릭터를 처음에 생성한 다음에 네. 이거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 10,000원 내고 그 그러니까. 성형권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캐릭터 리셋권 이게 사실상 성형권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외형 리셋권이 있고 닉네임 변경권이 있고 이런 거 다 돈 주고 팔어. 이런 미쳤다 것들. 진짜. 왜냐면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거기 들인 돈이 더 시간과 돈이. 이게 사실 현실 세계 성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와. 사람을 리셋을 할 수는 없는데 생긴 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것만 바꾸고 이제 그러는 거를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거죠. 이제. 정말 한국 게임계 무섭네요. 그 무신사에서도 뭐 요즘에 무아인 뭐 얘기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그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겠죠. 그럽니다. 예.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메타버스 만들겠지. 가상 플랫폼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찌됐건 현물 세대잖아요. 네네. 현물을 거래하던 시절에 이제 태어난 세대잖아요.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 아이온 게임 한창 할 때는 가상 세계에 더 치중해서 사는 적도 있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상생활보다 거기에 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살아봤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도. 와우. 예. 그래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를 하고 사회 관계를 하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는 즐거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어떤 즐거움, 뭐 만족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가상현실에서도 그만큼의 그런 게 느껴지나요? 저는 현실에서 관계를 별로 이렇게 많이 느끼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도 요즘은 톡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채팅으로만 대화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목소리로. 이 귀에다 꽂고서 헤드셋 꽂고 다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어.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팀 짜서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엔게이지먼트도 생기고 실제로 사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목소리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반영이 된 다음에 그 게임 채팅 자체가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됐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현으로 이게 또 넘어와가지고 스쿠터나 오토바이 타고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 그룹 채팅 만들어가지고 그 블루투스하고 블루투스로 막 이야기하고 노래도 같이 들으면서 막 이러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완전 가상 세계 그러니까 그 전 컨택을 하지 않는 이제 완전 가상 세계를 위해 가지고 돈을 쓰는 게 그게 정합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은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노동은 현실에서 하는데 네네. 소비는 이제 가상에서 한다면은 그게 저는 좀 그 브리치가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게임의 세계에는 노동도 거기서 하고 돈도 거기서 벌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수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서 돈을 벌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세계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깨달았다. 네. 깨달았죠. 그게 심해지면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그 이제 그 메타버스니 뭐 어쩌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윤수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하는 얘기죠. 네, 아니 아니 이게 맞는 그런데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애플이 뭐 23년 초나 뭐 이럴 때 뭐 AR, IR 뭐 몬킷 뭐 만들고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 말하자면 가상의 현실도 있지만 실제로 내 몸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가상의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는 게 이 세계에서 보이는 그런 쪽으로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로블록스 같은 데서 옛날에는 이제 현재는 그러니까 오늘 뭐 빌딩을 하나 줘야겠다. 그럼 이제 뭐 클릭하고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이제 좀 심화되면 이제 이렇게 지는 거죠. 어디 뭐 달고 센서 달고 VR 노가다. 그치. VR 노가다. 삽질 진짜 힘들잖아요. 해보셔도 알겠지만 VR 노가다. 야, 그거 이렇게 진짜 하고. 그게 할 짓일까요? 지옥이네요, 지옥. 진짜 지옥이네요. 진짜 그거지.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그 보통 현재 게임에서 빌딩 하나 짓는데 한 1시간 걸린다. 아니 1시간도 아니지 한 5분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AR 증강현실 그 세계에서는 한 6년 걸리는 거죠. 그렇지. 네. 현실적으로. 네. 네. 근데 뭐 지금 저 일론 재밌겠다. 머스크가 뇌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뉴럴링크.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이러고 되고 이러면 진짜 막 매트릭스 영화의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나요? 약간 그렇게 그거와 유사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실제로 가상현실이 사람들의 삶에 훨씬 지금보다 많이 침범해서 우리가 그 경계를 불명확하게 느끼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실물 부동산의 개념도 약간 붕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급진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 가상세계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네. 맵을 계속 그리면 되니까. 근데 왜냐면 화성 같은 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것들이 이런 헤드셋 안에서만 벌어지면 인간은 진짜 매트릭스 같은 이런 데 들어가서 싹 거기서 있다가 이제 싹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 테라스 베란다 정도 크기의 집 약간 홍콩 같이.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같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진짜 인체는 다 격리해놓고 조그만 데다가 그리고 폐화하고. 이제 뇌만 가지고 모든 활동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 좀 더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이제 급진적인 의견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자체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다라는 이것도 있거든요. 그런 또라이들도 유튜브에는 또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저도 미스테리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클릭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인데 그 매트릭스가 무슨 뭐 노자 사상이니 뭐 나비가 난지 뭐 이거 공자인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고 뭐 어쩌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창 매트릭스 붐일 때 그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학자 같은 사람이 매트릭스가 실제라면 그 논리 자체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트릭스라는 걸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매트릭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매트릭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서는 성호 형이 방금 얘기했었던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다 이론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더 고도화되기만 하면은 현실 세계와 동일한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얘들의 논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논리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빨간 약을 빨리 먹어야 되네. 빨간 알약을 빨리 찾아서 먹어야 돼. 빨간 약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좌파가 돼야 되면 빨간 약을 먹고. 근데 사실 저는 요즘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그 회사 사람들끼리 소주 한 잔 이런 게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 옛날이라고 해봐야 10몇 년 전이에요 이제. 그래 그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퇴근하고 소주 한 잔이 좀 빈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퇴근하고 뭐 오늘 뭐 게임 몇 시에 하는 이벤트 해야 돼 아니면은 뭐 해야 돼 그런 뭔가 그런 가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좀 줄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조하는 수단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보다 사람들이 좀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는데 동시에 이제 현실적인 현으로 하는 실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이렇게 줄게 되었죠. 저는 이게 약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현으로도 뭐 보지도 않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보지도 않고. 그래서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아예 저 사람은 실제로는 안 보고 일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진짜 저희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에 한 번 보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임직원이야. 같은 임직원이야. 네. 근데 출근 안 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왜 출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재택 그냥 그 전일 재택하는 그런 보직을 받은 분이 계시죠. 참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어찌됐건 자기 실적은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가 그렇죠. 있겠죠. 이제 실적 관리나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전환기를 살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짜 흙 가지고 놀고 그러던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흙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 저 진짜 5살 막 이럴 때 놀이터에서 망원동에서 콩으로 공을 만들었어요. 던져지나요? 진흙처럼 조금 점성이 있는 흙을 막 땅을 겁나 파가지고. 근데 그걸 뭐 하고 놀았냐면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먹진 않았고 약간 그 갈릴레오 스타일로 그냥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에 상대방 공이 있어서 뭐가 깨지는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일종의 딱지치기였네요. 네, 일종의 변형된 딱지치기. 네, 그런 건데 정말 놀 게 없었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시절에 그랬다고 이제 그게 먼 과거 같죠? 그게 30년밖에 안 됐어요. 80년대. 3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놀이터는커녕 우리 주변에 물론 뭐 여기는 서울 한가운데긴 한데 서울 한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흙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을 돈 주고 경기도에서 사오거든요. 지금 이제 화분에 뭐 심으려고서는. 그래갖고는 이렇게 흙을 보면서 와 진짜 격세지감. 그 애기들 키우면 더 웃긴 거는 웃기다 보면 좀 씁쓸한데 그 놀이터에도 이제 안전을 이유로 흙이 없어요. 그 일종의 탄력 고무 같은 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우레탄 같은 거. 근데 더 웃긴 건 그래서 삼성동이나 이런 데 있는 흙 장난할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엄청 잘 된대요. 이 또 오히려 그 흙을 만질 수 있는 게 좀 부유한 사람들만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빈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치만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교육 이런 거 하면 뭐 자연이나 이런 데로 체험학생 같은 거 더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 어디 여기 뭐 삼림원도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보통 가족이 있으면. 근데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흙을 가지고 장난하는 클래스가 되게 잘 된다고. 한 17년, 2018년 정도에 태어난 지금 한 5살, 6살 되는 애라고 치면은 아이패드에서 나오는 핑크퐁이 현실적이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어딘가 자연에 가면은 흙이 있고 나무가 있다 이게 현실적이겠어요?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핑크퐁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VR이 오히려 걔한테는 현실에 가깝다라고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나무나 흙이나 자연보다 그런 어떤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 가상의 것들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지겠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인데 그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나올 때 이거부터 받아들인 친구들은 책을 더 생소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화면의 UX로 이루어지는 걸로 시작한 친구들은 PC를 다루길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못 써요 요즘에. 그래요? 심지어 그래도 저희는 다 컴퓨터로 시작한 세대잖아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근데 어딘가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무슨 외국 기사 번역한 거였는데 어떤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수한 폴더가 생기는데 그 폴더들을 저도 나름대로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대학생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검색해서 찾고 맞아요. 그냥 난잡하게 다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한 군데다 때려 넣어놓던가. 이게 방에 그냥 다 쑤셔 넣는 것처럼. 이게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 인덱싱의 방법이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폴더링으로 해가지고 하위 폴더로 이렇게 다
같은 이제 결끼리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폴더링인 게 그 현실에 존재하는 폴더의 개념으로 이렇게 맞죠. 더큐먼트들을 이렇게 그쵸. 묶어놓는 이런 구성을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아이패드도 그렇고 뭐 아이폰도 그렇고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그걸 인덱싱을 그냥 다 그냥 한 군데 묶어놓고 키워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을 만한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앱만 해도 뭐 기본적으로 뭐 수십에서 수백 가지를 사람들이 쓰니까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난 이게 변화가지고 난 원래 그랬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 미래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건 이제 과거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2022년 이래가지고 다 집어넣고 2021년으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건 이제 역시 그건 그냥 정리를 안 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영화시네요. 역시 나는 좀 앞서가는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날에는 폴더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폴더가 있지만 안 쓰는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건데, 근데 폴더링의 개념이 아예 없어지고 있고 뭐 보면은 진짜 아니 저는 근데 옛날에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게 저는 원래 도스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이제 그 뭔가를 하던 이제 컴퓨터를 다루던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윈도우 95 때 그때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로 이제 MS로 넘어갔죠.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환이 되는 거를 그때 본 거예요. 이제 그 혁명이었지. 그러니까 그 전에 윈도우 3.1이라고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95 때 정말 보통 사람들도 이제 그래픽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면서 그 이전에 텍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가지고 어색해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를 그거를 그때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완전히 그 천지개벽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윈도우 95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 늦었다. 자 이렇게 아쉽다. 네, 자 이렇게 댓글에서 시작해서 대머리 얘기를 거쳐서 이제 이런 시절에 대한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 이번 주 역시 잡담으로 두 편을 꽉 채웠네요. 그냥 이거 나눠가지고 1, 2부 하시죠.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잡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